대한민국 최고의 지성이라고 자부하는 헌법재판소가 왜 이런 실수를 자꾸 저질릴까요? 아마 조급함이 부른 참사일 것입니다. 정책 편향성에 매몰된 몇몇 헌법재판소 재판관의 조급함이 헌법과 법률과 양심을 뒤로하고 헌재를 독단적으로 운영한 결과일 수도 있고, 문영배 헌법재판소 소장 권한대행이 스스로 사퇴하는 것입니다. 헌재의 여러 졸속, 운영, 운행에 대해서 책임 있는 분이 책임을 져야 된다라는 내용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헌법재판소가 마은혁 후보 미임명 권한쟁의 심판에 대해 선고 2시간 전에 돌연 연기를 했습니다. 매우 이례적이었지만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이는 헌재가 우원식 국회의장이 개인 자격으로 제기한 권한쟁의가 법리적으로 큰 문제가 있다는 것을 스스로 인정한 것이고,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요청한 변론 재개 신청을 일방적으로 묵살한 것도 차후 공정성 시비와 졸속 판결이라는 비판을 불러올 수 있다는 점을 헌법재판소가 뒤늦게 인식한 결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대한민국 최고의 지성이라고 자부하는 헌법재판소가 왜 이런 실수를 자꾸 저질릴까요? 아마 조급함이 부른 참사일 것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과 그리고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관련 2심 선고가 맞물려 있는 상황에서 정책 편향성에 매몰된 몇몇 헌법재판소 재판관의 조급함이 헌법과 법률과 양심을 뒤로하고 헌재를 독단적으로 운영한 결과일 수도 있고, 이준석 방통위원장 탄핵안이 기각된 것을 보며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이 기각될 수 있겠다고 생각했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서야 한 번, 두 번, 또 부족하면 세 번, 네 번 살피고 또 살펴야 하는 헌재가 이런 초보적인 실수를 왜 자꾸 저질러겠습니까? 사실 지금까지 헌법재판소의 파행과 불공정에 대한 문제는 수없이 제기되어 왔습니다. 우선 대통령 탄핵소추 내용에서 내란죄를 삭제하며 정책 중립성을 위반했다라는 의혹을 받았고, 헌법재판소법 32조에 보면은 체포, 소추 또는 수사가 진행 중인 사건의 기록은 송부를 요구할 수 없다라고 명시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국회 탄핵소추단이 자료 송부 촉탁 요구를 받아들여서 대통령 탄핵심판재판부가 12.3 비상계엄 수사기록 요청을 채택한 것도 위법성 논란을 불러일으켰습니다. 또 헌재법 24조는 탄핵심판 당사자가 재판관에 대한 기피 신청을 할 수 있는 유일한 사유로 재판의 공정성이 우려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 대통령 변호인 측이 정계선 재판관 배우자 황 모 변호사가 윤 대통령 탄핵 촉구 식국 선언에 참여했고, 또 윤 대통령 탄핵소추 국회 측 대리인 김희수 변호사 같은 법인에 근무하고 있어 공정성이 심각한 문제를 초래할 우려가 있어 기피 신청을 했지만 별다른 이유 없이 기각해버렸습니다. 또 주예 심리, 길의 일괄 지정 등 모든 것이 이례적이고 편파적이었고, 특히 5차례의 기일을 조정하는 데 있어서도 3차례는 대통령 측 변호인과 협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지정하고 변론 기일 변경 시청도 철저히 무시하면서 탄핵 심판의 중대한 사안을 졸속 처리한다는 비판을 받아왔습니다. 이 또한 헌법재판소법 40조에 의하면 헌법재판은 형사소송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고, 형사소송 규칙에 명시된 기일 지정에 대해서는 변호인 또는 피고인과 의견을 듣도록 되어 있는 것을 지키지 않은 것입니다. 그리고 헌법재판소법 51조 동일한 사유로 탄핵 심판과 형사 재판이 진행이 될 경우에 탄핵 심판 절차를 정지할 수 있다라는 조항을 묵살하며 형사소송의
형사 사건의 우역만으로 현재의 판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빌미를 스스로 만들고 말았습니다. 지금 헌법재판소는 국민 눈에는 불공정의 상징으로 투영되어 있습니다. 불공정의 대명사 바로 헌재입니다. 이에 헌재의 공정성을 회복하는 길은 무리한 운영으로 파행을 일으키고 공정성을 지키지 못한 문영배 헌법재판소 소장 권한대행이 스스로 사퇴하는 것입니다. 거듭 강조하지만 국민께서 헌법재판소의 재판관께 요구하는 것은 헌법과 법률의 양심에 따라 공정한 판결을 내려달라는 것임을 명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